안녕하세요. ITK 한글 마스터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 시험 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실습에 필요한 환경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용하시는 컴퓨터에 한컴 오피스 네오 버전이나 2020 버전이 필요합니다. 저는 2016 네오 버전을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시험 환경에 필요한 ITQ 폴더와 픽처 폴더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저와 같이 따라 하시면 됩니다. 화면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문서 폴더 안에 ITQ란 폴더를 우선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파일 탐색기를 실행하시고 나서 내 PC 문서 폴더 안에 들어오셔서 ITQ란 폴더를 만들어 두셔야 됩니다. 상단에 새 폴더 메뉴를 클릭하시면 폴더가 만들어지죠. 아니면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새로 만들기 안에 폴더를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폴더 이름은 ITQ 대문자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실제 시험 시에는 ITQ란 폴더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시험장에서 ITQ란 폴더를 직접 만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ITQ란 폴더를 만드시고 나서 ITQ 폴더 내에 필요한 사진이나 그림이 들어가 있는 픽처란 폴더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픽처란 폴더는 KPC 자격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을 실행하시고 나서 검색란에다가 KPC 자격 홈페이지라고 입력을 하시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지금처럼 빨간색 박스 안에 있는 주소를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검색 후에 해당 홈페이지를 접속하시게 되면은 이런 화면이 뜹니다. 그럼 상단에 자료실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료실에다 마우스를 올려놓으시면 아래쪽에 시험 정보란에 서식 문서 다운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서식 문서 다운. 목록들 중에 하단에 보시면 ITQ 첨부 파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ITQ 첨부 파일을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기다리시면 첨부 파일이 다운이 됩니다. 그럼 지금처럼 해당 첨부 파일을 다운 받으신 후 현재는 압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압축을 해제를 하셔야 됩니다.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압축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압축을 푸시면 그 내부에 픽처란 폴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답안 파일이라고 있는데 이거는요, 아래 한글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픽처란 폴더를
선택하시고 복사를 하신 후 좀 전에 만들어 놓은 문서 안에 IT키란 폴더 안에 들어가서 붙여넣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픽처란 폴더 안에 보시면 저희가 문제 풀이에 필요한 다양한 그림들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역시 실제 시험 시에는 IT키란 폴더가 자동으로 생성 후에 픽처란 폴더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따로 준비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연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실제 시험 시에는 IT키 폴더와 픽처럴 폴더는 만들어 두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시험에 필요한 준비 과정을 다 했습니다. 곧 실제 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풀이 제1강 문서 기본 설정 및 첫 번째 문항으로 스타일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간단한 단축키 정도는 알아두시면 편합니다. 물론 단축키를 모르시더라도 충분히 마우스 조작만으로 문제풀이를 가능합니다. 우선 여백을 설정하기 위한 F7번, 그 다음에 페이지 추가를 위한 구역 나누기 Alt, Shift, Enter,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장. 저장은 수시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단축키를 이용해서 저장을 하시면 편합니다. 그리고 스타일 문제와 관련된 단축키 F6번 키가 있습니다. 한컴오피스 네오 2016 버전 화면을 보겠습니다. 상단에 메뉴들이 있고요. 중간에 도구 상자 메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서식 메뉴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셔서 지금처럼 두 번째 도구 상자 부분과 서식 도구 상자 부분이 안 보일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따로 감독관한테 문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상단에 도구 메뉴를 선택하시게 되면 사용자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사용자 설정 메뉴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 일반 도구상자 단축키 메뉴 명령 열람상자라는 탭이 보이는데 그 중에서 도구상자를 보시게 되면 도구상자 종류 안에 기본과 서식이 있습니다. 현재 화면에서는 기본과 서식이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두 상자를 체크를 없애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상단에 있던 기본 도구 상자와 서식 도구 상자가 사라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셔서 배정받은 자리의 PC에 한글 프로그램을 실행했는데 지금처럼 도구 상자와 서식 도구 상자가 안 보인다. 그러면 당하지 마시고 도구 메뉴 안에 사용자 설정에 들어가서 도구 상자 탭에 기본과 서식을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을 몰라서 문제 풀이를 할 때 불편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지금 화면에 보이는 도구 상자 부분과 아래 서식 도구 상자 메뉴가 보이지 않더라도
상단에 있는 메뉴를 가지고 문제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불편하겠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도구상자와 서식 도구상자가 보이지 않을 경우에 보이게 하는 방법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화면을 보시게 되면 다양한 화면 크기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좀 더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키보드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돌리시게 되면 지금처럼 화면이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장 PC에 한글 컴퓨터가 화면처럼 문서가 작을 경우에 지금 같은 방법으로 조절해서 여러분들이 작업하시기에 편한 화면으로 설정해 두시면 됩니다. 컨트롤 키, 마우스 휠을 돌리시면 됩니다. 아니면 우측 하단에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플러스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도 화면 확대 축소가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적당하게 화면 사이즈를 조절하신 다음에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를 보겠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시험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시험 문제 답안 작성 요령을 보시게 되면 하단 부분에 여배 설정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글에서 여배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단축키는 F7번입니다. 아니면 상단의 쪽 메뉴에서 첫 번째 메뉴 편지 용지 우측에 보시면 단축키들이 나와 있습니다. 단축키를 외우시면 작업하는 데 있어서 편리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단축키를 무리하게 외우시게 되면 혼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처음부터 무리하게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F7번. 그러면 지금처럼 편지 용지 화면 창이 열리게 되는데요. 용지 종류 A4 용지. 이건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험에서도 주어집니다. 좌측 시험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용지 크기에 대해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단에 있네요. 그렇죠? 혹시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PC에 용지 종류가 바뀌어져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꼭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지의 반향은 세로 값이 기본 값입니다. 그 외 나머지는 기본 값으로 두고 시작을 하셔도 됩니다. 아래쪽에 여백이 나왔네요. 위쪽 10, 머릿말 10, 꼬리말 10, 아래쪽 10, 왼쪽과 오른쪽은 11입니다. 11, 11.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F7번. 그러면 항목과 항목을 이동하시에 마우스 갖다 직접 이동을 하셔도 되지만 키보드에 있는 탭을 눌러서 이동이 됩니다. 보세요. 탭. 보이시나요? 음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동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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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탭. 그럼 위쪽에 왔을 때
우측에 있는 위아래 하살표 버튼을 누르지 마시고 직접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10, 탭, 10, 탭, 왼쪽으로 왔죠? 왼쪽 11, 탭, 오른쪽 11, 탭, 머리말 10, 탭, 꼬리말 10. 네, 그리고 엔터.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작성하셔야 할 문서 기본 환경 설정을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답안 작성 파일은 총 3개의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우측 답안 작성 요령을 보겠습니다. 네, 요 부분 나와 있네요. 네, 페이지 구분. 1페이지에는 문제 1, 2번, 두 번째 페이지에는 문제 3, 4번, 세 번째 페이지에는 문서 작성 능력 평가를 작성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왼쪽 하단을 보시게 되면 총 페이지 수가 1쪽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개의 페이지를 더 추가를 하셔야 됩니다. 네, 단축키가 Alt, Shift, Enter였습니다. 네, 문서를 한번 클릭하시고 Alt, Shift, Enter, 그리고 다시 한번 Alt, Shift, Enter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다시 한번 Enter 키를 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좌측 하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총 페이지 수가 3쪽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문서 여백 환경 설정을 하시고 나서 페이지를 1쪽에서 3쪽으로 추가를 하셔야 됩니다. 네, 단축키는 Alt, Shift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엔터 키를 2번 누르시면 됩니다. 엔터, 엔터. 그러시면 좌측 하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총 페이지 수가 3쪽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페이지 수는 총 3개 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첫 번째 페이지로 다시 되돌아와서 첫 번째 페이지에는 문제번호 1번과 2번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번호 입력하시고 그리고 엔터키를 4번 정도 눌러주세요. 엔터, 엔터, 엔터. 지금 엔터키를 제가 4번 눌렀는데 실질적으로 엔터키가 몇 번 입력이 되었는지 화면에는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단의 보기 메뉴를 선택하시게 되면 네, 여기 문단 번호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문단 번호. 네,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네, 여기서 예, 문단 부호를 체크를 해 두시면 네, 지금처럼 네,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총 페이지 수를 3쪽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첫 번째 페이지로 다시 되돌아와서 보기 메뉴에서 문단 부호를 체크를 하신 다음에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네, 표시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문제번호 1번 적으신 다음에 엔터키를 4번 정도 하나, 둘, 셋, 넷. 네, 그리고 네, 문제번호 2번 적으신 다음에 역시 1번, 2번, 3번, 4번. 네, 요 정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로 오신 다음에 문제번호 3번 적으시고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문제 4번 적으시고 역시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마지막 5번 문제는
세 번째 페이지에 작성하시게 되는데 마지막 문제는 번호를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페이지에는 문제 1, 2번 번호를 입력하시고 두 번째 페이지에 와서 3, 4번 번호를 적으시면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문제 문서 작성 능력 평가는 문제 번호 없이 세 번째 페이지에다 작성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다 하셨다면은 저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장은 파일 메뉴에 저장하기 Alt S 아니면 서식 도구 상자에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죠. 이 부분에 이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시면 됩니다.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라는 창이 열립니다. 그리고 현재 위치는 문서의 폴더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좌측 시험지를 잠깐 보시게 되면 두 번째 항목에 나왔죠. 답안 폴더는 내 PC의 문서의 ITQ란 폴더 안에 파일을 저장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시험을 시작하시게 되면 문서 안에 ITQ란 폴더는 자동으로 생성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ITQ 폴더 안에 들어가서 아래쪽 파일 이름에 수험번호 8자리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수험번호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신 수험표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번호 8자리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입력하시고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름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 그러면 저장을 다 완료하시게 되면 좌측 하단에 이 부분에 이런 식으로 파일명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상단 부분에도 이런 식으로 파일명이 나타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스타일을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출력 형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문과 한글 텍스트를 입력 후에 위에 주어진 조건대로 스타일을 만들어서 문단 모양과 글자 모양을 적용을 하는 문제입니다. 시험지에 나와 있는 출력 형태는 실제 답안 결과 화면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1번 문제를 작성하시고 최종 결과 화면이 실제 시험지에 나와 있는 화면처럼 똑같이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 번호 1번 밑에다가 우선 한글과 영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특히 영어를 입력하실 때는 대소문자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마음속으로 읽어 가시면서 입력을 하시게 되면 오타 탈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왼쪽 시험지에 보시게 되면 우측 끝에 끝나는 단어가 B이라는 글자로 끝나고 줄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글씨를 입력하실 때 B이라는 글자를 치시고 엔터 키를 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시험지에 나와 있는 거는 실제 결과 화면이고 실제 여러분들이 한글에다가 해당 글자를 입력하실 때는 왼쪽 끝에서부터 오른쪽 끝에까지 쭉 입력하실 때 자동으로 줄이 바뀔 때까지 글씨를 이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끝을 마친다고 해서 엔터키를 임의적으로 입력을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왼쪽 끝에서부터 오른쪽 끝까지 글씨를 작성해서 자동으로 줄이 바뀌도록 하셔야 됩니다. 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영문 텍스트가 다 끝나신 다음에는 이 지점에서는 엔터키를 반드시 해주세요. 네. 네,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모빌리티쇼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소산업협회, 수소에너지 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수소산업 전시회이자 컨퍼런스이다. 영문 텍스트와 한글 텍스트를 입력하실 적에 콤마라든지 마침표를 주의해서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라도 탈자가 발생하면은 결과 화면처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밑줄이 표시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요거는 한글 자체적으로 맞춤법 기능에 의해서 표시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이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이제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물론 정확하진 않습니다. 네, 그러면 글씨를 다 입력하셨다면은 저장을 꼭 한번 해주세요. 단축키는 Alt S였습니다. 아니면 상단의 파일 메뉴에서 저장하기. 화면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컨퍼런스이다라는 끝에 마침표를 하나 더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좌측 하단에 이 부분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파란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한번 지켜볼까요? 네, 아직까지는 빨간색입니다. 네, 잠시 기다리면 이 부분이 파란색으로 지금 바뀌었네요. 그렇죠? 이거는 오토 세이브라는 기능인데요. 지금처럼 한글에서 문서를 작성하시다가 불시에 컴퓨터가 다운되거나 컴퓨터를 재부팅 했을 경우에, 즉 문서를 저장 전에 컴퓨터가 다운돼서 컴퓨터를 재부팅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복구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글에서 이미 설정되어 있는 기준대로
편지 중, 다시 말해서 글씨를 입력하거나 어떤 작업 중일 때는 왼쪽 하단 부분이 이 부분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은 현재 문서를 편집 중이다, 진행 중이다, 작업 중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요. 그리고 내용을 입력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 방치를 하고 있으면 이 부분이 자동으로 파란색으로 변합니다. 따라서 문서를 다 작성하셨으면 저장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저장을 하시게 되면 지금처럼 하단 부분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파일명이 검정색으로 변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검정색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완벽하게 저장이 되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네. 항상 수시로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영문 텍스트와 한글 텍스트를 다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스타일을 설정하고 서식을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 단축키는 F6번입니다. 아니면 서식에 보시게 되면 서식 메뉴 보시면 스타일 메뉴가 보입니다. 그러면 스타일 창이 열리죠. 다양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좌측에 보시면 좌측 하단에 보시면 더하기 메뉴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연필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기능들은 굳이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스타일 목록에 보시면 기존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요. 저희는 여기 있는 걸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서 주어진 스타일을 새롭게 추가하는 겁니다. 따라서 왼쪽 하단에 있는 더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눌러볼게요. 그러면 스타일 추가하기 창이 열립니다. 그러면 이 다음부터는 문제에 나와 있는 걸 보시고 그대로 따라 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스타일 이름. 그대로 따라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에 보면 문단 모양이 있습니다. 그렇죠? 문제에 보시면 문단 모양 메뉴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왼쪽 옆에 15포인트 여기 있네요. 15. 문단 아래 간격 여기 있네요. 문단 아래 10. 더 이상 주어진 조건이 없기 때문에 설정. 그리고 이어서 글자 모양. 문제지를 잠시 보게 되면 글자 모양은 한글과 영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한글과 영문을 각각 글꼴을 다릅니다. 그렇죠? 한글은 굴림이고 영문은 도둠입니다. 그 외 나머지 크기라든지 장평 자가는 동일합니다.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글꼴부터 변경하지 마시고요. 공통된 서식 있죠. 크기와 장평 자간을 우선 설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크기 10 이미 되어 있고요. 장평이라는 것은 글자의 가로 너비를 말합니다. 95. 자간 5%. 지금처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5라고요. 그 다음에 와서 언어 부분에 언어를 한글로 변경하시고 글꼴을 굴림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직접 써도 됩니다. 굴림. 여기 있네요. 선택. 됐죠?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언어 부분에 영문으로 변경하시고 영문은 도둠입니다.
네, 바로 나오죠? 네,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다 됐습니다. 그리고 설정, 그리고 추가. 그러면 방금 새롭게 만든 스타일이 목록에 등록이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취소를 하시고요. 좀 전에 작성하신 영문 텍스트와 한글 텍스트를 블럭으로 잡아주기 바랍니다. 여기 마침표 지어야 되죠. 네. 네, 블럭으로 이렇게 설정하시고 방금 만든 스타일을 찾아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서식의 스타일 있었죠. 네, 다시 해당 메뉴를 찾아 들어간 다음에 네, 좀 전에 추가시켰던 서식을 스타일을 선택하시고 설정을 누르시게 되면 네, 결과 화면이 시험지와 똑같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셨는데 결과 화면이 시험지와 다르다. 즉 시험지의 우측 끝에 있는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화면과 다르게 표기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이 글씨를 입력하실 적에 띄어쓰기라든지 아니면 오타, 탈자가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첫 줄부터 마지막 줄까지 읽어 가시면서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를 자세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대부분이 띄어쓰기라든지 탈자에 의해서 오른쪽 끝이 안 맞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이 점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방금 작성하신 거 제가 지우겠습니다. 다시. 그리고 좀 전에 만들었던 스타일도 지우겠습니다. 네, 다시 첫 시작으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네, 문제번호 1번 밑에다가 영문 텍스트와 한글을 이렇게 입력을 하신 다음에 네, 스타일을 이제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내용을 먼저 블럭을 정해 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영문과 한글을 다 작성하시고 그리고 블럭을 먼저 정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네, 뭐 블럭 지정은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미리 블럭을 지정해 들어가겠습니다. 네, 스타일 단축키는 F6번이었습니다. 아니면 서식 메뉴에서 네, F6번 스타일 메뉴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스타일 화면 창에서 왼쪽 하단에 더하기 부분, 네, 더하기 스타일 추가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네, 이런 식으로 스타일 추가하기 창이 열립니다. 네, 여기에 맞춰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네, 스타일 이름은 하이드로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2번에 나와 있는 문단 모양. 네, 왼쪽 여백 15죠. 네, 15. 문단 아래 10입니다. 네, 설정. 그 다음에 글자 모양. 글자 모양은 한글과 영문이 다릅니다. 하지만 크기라든지 장평 자가는 같습니다. 따라서 크기, 장평 자가부터 설정을 하면 됩니다. 네, 기준 크기 10 이미 되어 있고요. 장평이라는 것은 글자의 가로 너비입니다. 네, 95. 자가는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을 말합니다. 네, 5죠? 네, 됐습니다. 그리고 언어 부분에서 우선 한글로 변경하시고 한글일 때는 굴림이었습니다. 그렇죠? 문제지를 보시면 됩니다. 네, 굴림. 네, 그럼 굴림을
찾으시거나 아니면 직접 지워버리시고 쓰시면 됩니다. 굴림. 선택. 다음으로 언어를 영문으로 변경하시고 영문은 도둠입니다. 그럼 글꼴을 역시 도둠. 이렇게 선택하시고 설정. 그리고 추가. 그리고 설정 누르시게 되면 화면처럼 시험지에 나와 있는 결과 출력 형태처럼 방금 작성하신 내용이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은 우측 끝에 있는 단어가 실제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시험지와 동일한지 꼭 비교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타라든지 탈자가 없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첫 번째 스타일 문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